내가 이런 릴스를 봤는데 남자랑 첫 데이트 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하래. 해적, 사무라이, 카우보이 중에 너는 뭐야? 근데 이 질문에 당연히 정답은 없지만 근데 내가 듣고 싶은 답, 뭔가 내가 바라는 답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데이트를 한다라는 것은. 해적, 사무라이, 카우보이는 진짜 완전히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어떤 남자를 원할까를 생각을 해봤어. 나는 사무라이가 되고 싶은 카우보이가 좋아. 뭔가 사무라이의 철학을 동경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사무라이처럼 삶의 철학에 목숨까지 바치는 그런 남자는 좀 별로고 뭔가 카우보이처럼 생산적인 일을 하면서 가족을 우선시하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 사무라이가 되고 싶은 카우보이는 어떤 삶을 살까에 대해서 내가 고민을 해봤다. 카우보이 가정에서 태어나서 카우보이 친구들을 만나면서 카우보이로 자라왔겠지? 근데 어느 날 사무라이에 대해서 이 사람이 들었는데 너무 멋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사무라이들이 삶을 대하는 태도로 자기도 삶을 대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야. 그래서 막 명상도 하고. 근데 이 사무라이들이 명상을 했나는 잘 모르겠다. 그 해외에 일본의 어떤 문화로 젠이라는 게 유행처럼 퍼졌는데 이게 사실 한국의 선 명상이랑 똑같거든. 그래서 한국 불교에서도 하는 명상인데 뭔가 일본의 문화는 되게 신비주의적으로 해외에 잘, 서양에 잘 퍼진 것 같은데 한국 것은 잘 퍼지지 않아서 그 부분은 조금 뭔가 아쉬네. 네, 이거 딴 얘기고. 그래서 막 명상도 하고 막 그런 철학 공부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근데 뭐 말 타고 뭐 렌치에서 일하고 하는 삶도 싫은 건 아니야, 이 카우보이가. 근데 이 사람이 살면서 찾던 부족했던 무언가가 그 사무라이 문화를 접하면서 채워진 거지. 그래서 그 사람 가족들이나 친구들은 그냥 카우보이로서 만족하면서 살지만 이 사람은 마음 한구석에 항상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살짝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야? 이거 내 얘기잖아?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나는 나 같은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거야. 나의 그 소속감과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언어마다 페르소나가 달라진다고 하잖아. 보통 사람들은 모국어를 말할 때 조금 더 진짜 자신의 모습이고 외국어를 할 때 달라질 텐데 나는 그 반대야, 사실. 영어로 말하는 내가 훨씬 자연스럽고 모국어인 한국어로 말하는 나는 살짝 어색하고 뭔가 연기하는 것 같아. 근데 웃긴 거는 영어로 내가 말할 때는 약간 과장돼서 연기하는 톤처럼 말을 하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내가 영어를 할 때 뭔가 과장하는 연기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게 내 진짜 모습에 가깝고 한국어로 뭔가 조금 더 차분하게 말하는 모습은 내가 연기하는 거거든. 근데 어쨌든 내가 모국어보다 영어에 더 진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건 엄마가 건네준 테이프 한 장 때문인데 엄마가 예전에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일 때 그때는 다들 그랬잖아.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라디오에서 나오면 플레이리스트를 직접 만들려고 테이프 넣어서 녹음해서 나만의 테이프를 만들어서 듣고 다닌. 그래서 엄마가 직접 만든 그 노래 테이프를 우리 가족이 대청소를 하다가 찾은 거야. 그래서 그거를 엄마가 나한테 주면서 이 테이프에 비틀즈 노래가 있는데 엄마는 그 노래를 처음 듣고 이거는 천사의 목소리다. 천사의 노래라라고 생각을 했대. 그리고 나도 그 노래를 들었고 그 비틀즈랑 사랑에 빠진 거야. 그때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만 10세였어. 근데 내가 만 10세일 때 내 또래 친구들은 동방신기냐 빅뱅이냐를 두고 싸웠거든.
근데 나는 혼자서 머릿속에서 존 레논이냐 폴 맥카트니냐를 가지고 막 토론을 한 거야. 막, 아, 폴의 음악적 재능은 더 뛰어난데, 존한테는 이 타고난 락스타의 아우라가 있어서, 아, 누가 더 좋지? 이걸 혼자 고민하는 10살이었어. 그래서 내 첫 번째 어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셀러브리티 크러쉬는 존 레논이 되었어. 어, 내 조부모님 나이대고 이미 죽은 사람에게 빠진 초등학생 소녀가 나였지. 그래서 비틀즈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비슷한 시대 또는 더 오래되거나 최근에 올드 팝 락을 좋아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덜 올드한 것들도 듣게 되고 그래서 영미권에서는 되게 메이저한 음악들이지만 한국 10대 소녀들에겐 딱히 그렇지 않은 음악들을 주로 듣게 된 거야. 비틀즈 이후에 내가 중학생 때 제일 좋아한 밴드는 그린데이고 고등학생 때랑 대학생 때는 악틱 먼키스를 좋아했어. 그래서 빌리 조 암스트롱이랑 알렉스 터너가 그 다음 내 연예인 이상형이 되기도 했지.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들을 듣고 그 어떤 덕질을 하기 위해서 영상들을 보다 보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접하는 모든 매체는 영어인 거야. 그래서 사실 영어를 저절로 익히기도 했고 내가 덕질을 잘 하기 위해서 영어를 잘 알아야 되니까 또 공부를 할 때 즐기면서 공부를 하게 됐어. 그런 식으로 취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유튜브나 인터넷이나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관련된 자료가 계속 나오잖아. 그래서 내 관심사의 지평은 영어로 된 미디어에서만 넓어진 거야. 뭐 드라마, 영화도 영어로 된 것만 봤고, 뷰티, 패션 이런 것도 해외 블로거, 해외 유튜버들을 통해서 보았고, 또 뭐 재미로 그냥 보는 웃긴 유튜브들도 영어권 국가의 사람들 것만 봤어.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해외에서는 되게 흔하고 자연스러운 건데,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된 거야.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내가 영어를 잘하게 된 게 내가 한국에서는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게 될 거니까 내가 어딘가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온라인 공간을 뚫어주기 위해서 내가 영어를 잘하게 된 것인가? 나를 영어를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인가? 아니면 내가 너무 영어로 된 매체에만 파고 들어서 한국에서 소속감을 느끼게 되지 못한 것인가? 약간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쨌거나 그 엄마가 준 테이프 한 장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고 내 정체성을 만들었어. 근데 이런 정체성이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나일 수 있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어떤 또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게 하기도 했지만 그럼으로써 한편으로는 내가 이해받지 못하고 소속되지 못한다는 기분이 들게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뭔가 그 사무라이가 되고 싶은 카우보이라는 사람을 원하는 게 내가 그걸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나도 모르게 원하는 것 같아. 근데 어쨌든 내가 나랑 비슷한 사람을 원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좋아했던 연예인들, 존 레논, 빌리 조 암스트롱, 알렉스 터너도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의 어떤 반려자, 배우자나 뭐 연인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보다는 사실은 내가 그런 어른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 그 사람들의 무대에서의 모습. 그러니까 나는 나랑 닮은 사람을 원하는 거야. 나랑 비슷한 사람. 그래서 나한테 이상형 리스트가 있거든. 한번 들어봐. 첫 번째, 책임감 있는 사람. 일단 자기 안으로의 책임. 그래서 건강하고 절제된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서 술을 마시지 않거나 거의 마시지 않고 담배 피우지 않고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단을 챙겨 먹고 이제 자기 자신이랑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사람. 또 자신 밖으로 책임을 져서 언행일치가 되는 언어를 되게 유의해서 선택하고 또 자기가 말한 대로 행동하거나
말한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또 가족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하고 가족에게 더 좋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두 번째,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 어떤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위해서 작은 목표를 세우고 이게 매일 아주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실천해 가고 또 달성하면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이런 것을 하는 사람. 그리고 계획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일도 그렇지만 나 또는 우리 가족의 관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이를 지켜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또 도전 정신 있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면서 잘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남들이 잘 하지 않지만 자신만의 것을 도전하는 사람. 세 번째, 리더십 있는 사람. 나랑 만나는 거, 나랑의 관계에 대해서 주도적인 사람. 물론 나의 취향 등을 고려하겠지만, 그리고 보호하는 사람. 나, 그리고 미래의 아이들을 어떤 신체적인 안정과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헌신하는 사람. 나랑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최고의 것을 주고 싶은 마음가짐,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네 번째, 행복한 사람. 작은 것에도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자신과 타인한테 친절한 사람. 또 현존할 줄 아는 사람. 과거나 미래에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니라 현재에 충실한 사람. 또 영적인 사람. 뭐 요가를 한다거나 명상을 한다거나 어떤 영적인 삶을 나랑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다음에 다섯 번째, 여유가 있는 사람. 이제 나 그리고 우리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우선시하고 또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자기가 가진 재원을 현명하게 활용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여섯 번째, 좋은 외모를 가진 사람. 건강한 몸, 주기적으로 운동한다는 게 드러나는 몸을 가진 사람. 또 잘생긴 얼굴, 따뜻하고 친절하고 행복함이 느껴지는 어떤 남자다운 얼굴을 가진 사람. 또 단정한 사람, 치아가 가지런하고 깨끗한 냄새가 나고 머릿결이 좋고 좀 잘 다려진 옷을 입고 깔끔한 스타일인 사람. 이제 키가 큰 사람, 비율이 좋은 175cm 이상, 180cm가 넘으면 더 좋고. 그래서 나를 진짜 애정하고 사랑하고 나의 내면에 관심이 있고 나랑 함께하는 삶의 가치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나의 존재 자체가 그 사람한테는 즐거움이고 나의 행복과 만족을 자신의 목표로 삼는. 그래서 내가 나다울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게 내 이상형 리스트거든. 근데 이 리스트를 읽은 사람들이 다들 이런 사람은 없다고 하는 거야. 근데 나는 이 리스트를 쓴 이유가 내가 그런 사람이라서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또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리스트를 쓴 건데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데 나 같은 남자가 존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나는. 근데 물론 실제로 못 만나긴 했어, 이런 사람을. 아직. 못 만났으니까 내가 이런 영상을 찍고 있지 않겠어? 어쨌든. 근데 사실 제일 내가 나랑 뭔가 잘 맞고 비슷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할 때 제일 사람들이 그런 사람 못 찾는다 하는 게 뭐 있냐면 내가 오후 8시에 자고 오전 5시에 일어나거든. 그런 사람 못 찾는다고 다들 그러더라. 근데 나는 그렇게 자는 사람 꽤 많을 것 같은데 아닌가? 어쨌든 근데 나는 나랑 똑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시간에 자는 걸 이해해 주고 '아 이 여자는 숙면이 중요하구나. 그러면은 그 시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만나야겠다.'고 이렇게 존중해 주는 사람을 원하는 건데 다들 "그 시간에 자면 사람을 어떻게 만나냐. 그때 자니까 자고 너 집에만 있으니까 남자를 못 만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 근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내가 나의 어떤 건강을 위한 숙면을 방해하면서까지 누군가를 만나야 하는가 하는 고민이 들기도 하는 거지. 왜냐면 나랑 닮은 사람을 찾아서 만나고 싶긴 하지만 이미 완전한 내가 여기 있잖아, 나랑.
그러니까 나는 나랑 집에서 뭔가 하는 게 제일 재밌고 제일 즐겁거든. 그러니까 나랑 닮은 사람을 찾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면 그냥 나는 나 혼자 이렇게 있는 것도 좋단 말이야. 어쨌든 나는 나랑 비슷한 사람, 그래서 나랑 잘 맞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만 아직 못 만났다. 그리고 다들 그런 사람, 그런 남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그런 남자가 어딘가에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있다. 혹시 내가 설명한 그런 남자를 알고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저랑 비슷한 남자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안녕.